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가 골목길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가는데 천천히 가는데 왼쪽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꽝 부딪힌 사고인데 보시겠습니다. 비 오는 날입니다. 불박차가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불박차 속도 빠르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고요. 천천히 가고 있는데 저 앞에 택시가 들어오려다가 잠시 멈춰주네요. 여기를 근데 갑자기 아이쿠! 이번 사고는 불박차가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왼쪽에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요. 주차된 차와 차 사이에 또 좁은 골목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어떤 여자가 뛰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앞을 안 봤습니다.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으니까 비닐봉지로 머리를 이렇게 쓰고 그러고서 비 안 맞으러 빨리 뛴 건데요. 불박차 천천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는 사람을 보고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결국은 멈추면서 부딪힌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보험사는 차 대 사람, 차 대 차 사고가 아니고 차 대 사람이 다쳤으니까 무조건 자동차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근데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나는 완전히 날벼락이에요. 내가 과속한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앞을 보지 않고 비닐을 머리에 쓰고 그리고 뛰어나오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입니까? 나는 책임이 없어요. 불강력적이었어요. 과연 불박차 운전자는 불강력적이었을까요? 우선 이곳에 무단횡단인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무단횡단이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무단횡단이라는 것은 주변에 횡단시설, 횡단보도, 지하보도, 육교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건너는 것, 그것을 무단횡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 골목길은 횡단보도가 없어요. 따라서 무단횡단은 아닙니다. 횡단시설이 없을 때는 최단거리로 지그재그 대각선을 가지 않고 최단거리로 건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보행자 최단거리로 건넜어요. 따라서 무단횡단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과실비율을 얘기할 때는 무단횡단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횡단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은 것, 그것을 무단횡단. 횡단시설이 없어서 건넌 것은 무단횡단은 아니지만 그러나 무턱대고 건널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변에 차가 오나 안 오나 잘 보고 안전할 때 건너야 돼요. 그러지 못한 것은 보행자의 과실입니다. 조심해서 건넜어야 되는데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좌우를 살피지 않고 비닐을 머리에 썼기 때문에 안 보이는 상태로 뛰어갔어요. 갑자기 뛰어나온 사람의 100% 잘못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대 0이 되려면은 도저히 피할 수도 없었다는 거, 그거 하나 갖고는 안 돼요. 거기서 사람이 나타날 것을 예상치 못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 이래야 100대 0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사람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죠. 양쪽이 주택가니까 다 집들이잖아요. 집에서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요. 어린이들이 놀다가 장난치다가 막 뛰어나올 수도 있고요. 뭔가가 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게다가 주차된 차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일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천천히 가는 것만 갖고서는 부족하고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 그때는 일시정지까지 해야 돼요. 왼쪽으로 조그마한 골목이 하나 더 있어요. 일종의 미니교차로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미니교차로. 그런 곳에서는 안 보이면 서야 돼요. 일시정지해야 돼요. 따라서 이번 사고는 자동차의 잘못이 있습니다. 튀어나오는 순간 도저히 피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을, 즉 예견 가능성, 예측 가능성, 거기에 대비하지 못한 것, 그것이 불박차의 잘못입니다. 법원에서 이런 사고일 때 골목길에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는데 왜 조심하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사람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면 보행자 잘못 한 10%? 15% 정도 볼 수 있는데요. 뛰어왔어요. 뛰어왔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보행자에게도 30% 정도의 잘못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불박차 70, 보행자 30으로 보입니다.